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의 명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태우 씨, 그 밖에서 또 전도연 만난 거 자랑했습니까? 자랑했다기보다는 생일 영화에 대해서 묻길래 자랑했네요. 예, 그걸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한 것이죠. 만난 사람마다 전도연 설공급 만났다고. 같은 영화배우 아닙니까?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정담을 나누면서 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마웠다 뭐 이런 차원이었죠. 그리고 그 영화를 제가 또 응원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됐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준영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배우 차태현 씨와 개그맨 김준호 씨가 내기 골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정준영 씨 카톡 속에 이제 1박 2일 팀 단톡방도 있었던 건데요. 그 단톡방에서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돈을 주고 받으면서 내기 골프를 했다는 그 대화 속에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지게 된 건데 네. 이 논란으로 두 사람이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 사퇴했어요? 네, 차태현 씨, 김준호 씨 지금 하고 있는 방송에서 하차하고 당분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1박 2일도 제작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정론이 좀 있더라고요. 골프에서 내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것도 도박이라 할 수 있냐.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하는데 왜 도박이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프로에서 하차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아무래도 차태현 씨도 그냥 그 재미삼아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하는 해명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가지고 뭐 방송에서 다 하차를 하느냐 이렇게 좀 여론이 완전히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 편으로 네, 갈리게 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1박 2일은 결국 폐지 수준으로 가겠네요. 출연자들이 거의 다 하차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제작을 중단하겠다고만 했고 폐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도 결방인 상태입니다. 예. 네. 법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도박죄, 골프 도박죄. 네, 이것도 법 쪽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제 변호사마다 이게 도박죄가 성립을 한다. 또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기 때문에 도박죄의 성립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서 예. 네, 이게 뭐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밝혀질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도박죄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 경찰들이 그 각종 골프장 앞에서 진치면 다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은 지금 일반적인 국민 감정과 조금 괴리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내기 뭐 어떤 약간 승부욕을 돋구기 위해서 내기 정도는 국민적으로 하는데 이걸 이 정도로 과연 그 도박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정서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좀 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서로 실력을 겨누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금액도 조금 국민적으로 봤을 때 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회성이고 또 돈도 돌려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도덕적인 약간의 비판 내지는 왜 그랬지? 그러지 않았으면 될 텐데 정도의 비판은 가능하나 이렇게까지 모든 프로그램 하차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여론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박은 현행법상 당연히 불법이고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아이러니한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박 프로그램은 다 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강원랜드, 네. 경정, 경마, 네. 경륜, 복권도 마찬가지고 사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통용이 되는데 네. 사인끼리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면에서의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국가가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연성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게 뭐 갑자기 매번 많이 한다고 해서 복권이 뭐 된다든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실력을 겨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 문제도 조금 제기되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이분들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김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도박 문제를 일으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네, 해외 원정 도박으로 좀 자숙을 한 기간도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더 그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 씨 자체가 상습적인 느낌을 좀 있죠. 상대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조금 동정론에 있는 것은 차태현 씨가 가졌던 굉장히 그 선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하진 기자 이번 주에는 배우 남주혁 씨 인터뷰를 했습니까? 네. 눈이 부시게를 마치고 남주혁 씨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 눈이 부시게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많이 울고 또 웃으면서 봤는데 남주혁 씨가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신도 많이 배우고 또 대선배인 김혜자 씨와 연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현장에서 늘 자기가 찍는 촬영이 없던 날도 현장에 나가서 이제 많이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아, 눈이 부시게가 그 치매를 맞습니까? 네, 그 네. 초반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갑자기 확 늙어버린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이제 그게 한번 이렇게 확 반전이 있죠. 네. 남주혁 씨 연기를 참 잘했는 모양이죠? 네, 남주혁 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바뀔 수가 있냐. 뭐 그럼- 연기 선생님을 궁금해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전에는 연기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항상 연기력 논란이 아,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주혁 씨가 모델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기력 논란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 영화 안시성 이후로부터 좀 연기력이 계속 좋아지면서 이번 작품에는 완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기 선생님이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눈빛도 달라지고 뭔가 확 분위기가 달라져서 근데 그만큼 많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촬영이 없는 날도 촬영장에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연기 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연기 선생님도 있었대요? 연기도 있고. 네. 그렇겠죠. 네. 예, 어쨌든 남주혁 씨는 굉장히 이번 드라마로 호평 일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작품 하기가 좀 많이 무섭다고 합니다. 아,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 남주혁 씨 워낙 또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그 비주얼에 대한 기대감이 연기력이 기존에 좀 못 미쳤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혹평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눈빛이 바뀌면서 완전히 급반전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고요. 예. 손호준 씨 같은 경우 원래 연기를 좀 상당히 잘했고 네. 그렇게 이제 아, 손호준 씨도 이 드라마에 나오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저 이 드라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근데 지금 뭐 이 드라마뿐만 아니고 다른 드라마들도 이 알츠하이머 혹은 치매를 소재로 해서 다루는 드라마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 조금 더 하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자신의 부모님이 만일 치매에 걸린다면 혹은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보면서 같이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과는 좀 많이 달랐고요. 저도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예, 우리 댓글로도, 이 작가님 꼭 보시라는 그런 댓글이 많이 있네요. 예. 저는 최근에 나의 아저씨를. 네, 그 작품 네, 굉장히 예, 많이 한 저도 3주에 걸쳐서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좀 쉬었다가. 아, 그렇죠. 거기도 뭐 슬프죠. 어떻게 보면. 네, 많이 우울하고. 슬프더라고요. 이성균 씨가 또 나의 아저씨였고 또 아저씨 했던 이정범 감독이 같이 해서 이번에 악질경찰 또 개봉하니까 네. 더 색다르고. 아마 명작으로 아마 평가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눈이 부시게도 아마 그런 명작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치매 이야기를 해봤는데, 치매를 다룬 영화도 한 편 개봉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입니까? 네, 로망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창근 감독의 작품이고요. 4월 3일 개봉합니다. 이순재 선생과 정영숙 선생 이 두 분이 출연하고요. 캐릭터를 좀 설명드리면 75세라는 나이에도 현역 택시 운전사로 살아가는 조남봉 이순재 선생 역할이고요.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71세 이매자 정영숙 선생 이분이 부부로 나옵니다. 이 두 분의 평범한 일상을 그리면서 시작되고요. 소재가 이제 치매를 다뤘다고 할 수 있죠. 예. 역시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 혹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영화에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슬픈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매라는 걸 일반적인 뭐 중병이나 병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인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걸렸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픈데 여기서 이매자라는 캐릭터가 브랜드 치매가 오고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조남봉 이순재 선생이 요양원에 부인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슬픔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목 자체에서도 흔히 하는 말이죠. 노망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 노망과 안타까운 사랑 뭐 그런 연애 로맨스를 합쳐서 중의적으로 표현했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었다. 예. 예. 근데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진성규 씨가 나오는데 실제 부인인 박보경 씨와 함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성규 씨가 뭐 요즘 가장 핫한 배우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핫하고 최근에 또 사바도 그렇고 많은 작품에서 또 선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연기 내공이 탄탄했기 때문에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악역이나 뭐 코믹이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부부인데 진성규 씨가 2017년도 38회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타면서 나보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애를 둘이나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이 실제 부부가 이 주인공 두 부부의 젊은 시절 연기하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바얀짱님께서 지금 교대 방면 고속터미널 출발한 3012번 버스에서 이 작가님, 남배우님, 김 기자님 목소리 들리네요. 3012번 기사님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태우 씨가 영화 배우면서 시사평론가니까 이제 전문 분야, 오랜만에 전문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이야기 잘해주세요. 네. 얼마나 시사평론을 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박양우 중앙대 교수를 지명한 것을 두고 일부 영화인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지명을 철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영화인들이 박양우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한국영화 반독과점 영화인 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크린 독과점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라고 해서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박양우 장관 후보자가 소위 말해서 대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한 분이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5년간 CJ ENM의 사회이사와 감사를 역임했고 한국영화배급협회장,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스크린 독과점에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분이 장관이 됐어야 되겠는가라는 게 영화계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CJ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에 32번 참석해서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은 스크린 독과점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CJ의 거수긴 노릇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 예. 남태우 씨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박양우 교수하고 또 아는 처지이기도 하고 예. 우리과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영화계 지금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인디 영화든 또는 뭐 상업 영화든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영화계에서는 스크린 독과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라고 보는 것이 뭐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책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적절한 인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는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가 한국 영화 뭐 문화 전체가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문화계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좀 인사 검증 절차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양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공정한 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제 그 앞에 궤적들을 봤을 때 독과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하신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영화배급협회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제가 그 극장 프로그램으로 있으면서 예술영화가 지원 배제 받을 당시에 이후에 그런 그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배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협회거든요. 이쪽이 사실 또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화인들에게 불신은 아직 극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예. 김하진 기자는?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쿨하게 동의해 주실 줄은 예. 몰랐습니다. 예. 뭐 남태우 씨 뭐 저렇게 오래 얘기해봤자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저희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화인들이 얘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 영화가 스크린에 독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하나의 체인 안에서
좀 상향성을 주자는 거죠. 너무 많은 개봉을 하게 하는 걸 좀 막고 그리고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최소한의 쿼터를 줘서 의무적으로 좀 상영하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적으로 CJ를 필두로 롯데부터 많은 그 대기업이 있는데 배급과 상영, 제작 이런 걸 다 겸용한다 그러죠. 이걸 좀 분리시키자. 헐리우드에는 이미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1946년에 파라마운트 법으로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해야만 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주장이고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인사는 박양우 장관 후보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강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님께서 작가님한테 얼핏 정우성이 보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장범준 씨 이야기로 가볼까요? 봄의 제왕, 예, 장범준 씨. 가요계로 컴백 했다고요? 네, 오랜만에. 네. 네, 2년 3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은 당신과는 천천히라는 곡인데 공개하자마자 이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또 휩쓸었습니다. 아니 뭐 이왕 공개할 거 올 봄 지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봄에 또 한번 쓱 한번 하고. 예. 네, 봄에 이제 벚꽃 엔딩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도 근데 뭐 여기저기 가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벚꽃이 필 쯤 되면은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서 벚꽃 좀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곡을 좀 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신곡으로 봄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명곡 탄생하니까 정말 매년 이렇게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년입니까 벌써.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날에 검색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번. 예. 대단하네요. 근데 이번에 그 장범준 씨 아내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어요? 네, 장범준 씨 아내도 배우 송승아 씨거든요. 배우여서 이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 당신과는 천천히라는 곡이 기존에는 장범준 씨가 이제 연애하고 또 이런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좀 노래했다면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어서 이제 조금 그 결혼하신 분들이 들어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곡들도 좀 채웠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도 부인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보는 즐거움을 좀 높였습니다. 아, 원래 연기자였어요? 네. 예, 상당한 미모시네요. 네, 이번에 나온 곡, 당신과는 천천히? 네.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곡인지. 네, 장범준 씨 목소리가 많이 돋보이고 기존의 장범준 씨 곡처럼 이제 목소리로 듣는 그런 곡이고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 집에만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근데 주말에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고 주중에는 일할 때는 빨리 가고 그렇지만 당신과 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달콤한 노래입니다.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는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가수 그리고 또 음반을 낸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듣잖아요. 그래서 슈퍼스타 K 중에 가장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벚꽃 엔딩도 그렇지만 여수 밤바다. 그렇죠. 이것도 뭐 네, 상당히 여수 가면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영호남을 아우르네요. 예. 여수, 예, 호남이고 영남 쪽에 약간 진해는 벚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가수가 아닌가. 끼워 맞추기 같은데요? 약간 끼워 맞추긴 했습니다만 왠지 남쪽으로 가면 장범준 씨 노래가 양쪽에서 들려올 것 같은 예. 그런 기대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뭐 건물도 구입했다고. 네, 일단 최근은 아니고 이제 삼성동에 건물을 샀는데 그때 살 때는 이제 세금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지금은 판 상태인데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팔아서 굉장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혼자 데뷔한 게 아니고 밴드로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외국인 mem버 한 명도 있었고, 예. 네, 3명이서 데뷔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혼자 활동을 했고, 또 다른 멤버들도 이제 각자 좀 활동하는, 사실상 약간의 해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체는 아닌데 해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되죠? 사실상 뭐 해체를 선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함께 하진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건 없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이가 틀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음악 색깔, 음악 활동하는 게 조금 달라서 각자 음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네. 이번에 노래 한 곡만 그 당신과는 천천히 한 곡만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미니 음반에 많은 네. 곡들이 수록돼 있고
여러 곡들이 음원 차트에 이제 차트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네, 보통은 타이틀곡만 이제 차트에 오르기 마련인데 장범준 씨는 항상 내면 11곡이 들어있으면 11곡 전부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최근에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까?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제 딸과 아들을 공개하고 그건 아빠와 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장범준 씨가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얼굴을 비추는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예. 이제 자녀들 다 공개하고 이제 해서 주말마다 검색어에 오르고 있어요. 예. 근데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저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연예인의 그 아이들 이 TV에 나오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작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또 정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후에 연예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뭐 예를 들어 잠재적 재능을 예. 뭐 확보한다든가 이러면 좋겠지만 괜히 주변에 휘둘려서 또래 문화를 겪지 못하고 성장해 버리면 예. 이후에 갖게 될 상실감이나 열패감들이 그렇죠. 클 수도 있거든요. 예. 탑스타였던 친구들이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가면서 외국 같은 게 뭐 약물에 의존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담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자식이지만 출연 같은 경우도 결정을 좀 부모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몇몇 사례도 봤습니다만은 부모랑 함께 TV에 출연하다가 부모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받는 그 충격은 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이들이 그 당사자의 자기가 아들이다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판까지 같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만약 미성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놓여지죠. 소위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슈퍼스타 K 출신 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많죠. 네. 정준영 씨도 슈퍼스타 K 출신이고. 네. 로이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봄봄봄봄이 왔어요. 근데 바로 겨울이 온 듯한 장범준 씨하고 약간 대비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봄 같은 느낌이 예. 드네요. 예. 봄이 왔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